이번에는 당권 경쟁이 불붙고 있다는 국민의힘으로 저희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 5사람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나경원 당선자, 윤상현 당선자, 그리고 안철수 당선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빅2 제외하고요. 세 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전 의원도 그렇고 뭐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열심히 뭐 인터뷰도 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지금 라디오 인터뷰도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몸을 풀고 있어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 위원장 빼놓고 나머지는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는 분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유승민 한동훈이 빅투다는 얘기는 전대율이 바뀔 것을 전제로 가령 지금 이제 당신 100% 하기로 한 것은 작년 3월 달 전당대회 때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원래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 아니냐. 그러니까 같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이 당원들이 당대표를 만들어야지 왜 엉뚱하게 일반인들이 뭐 오픈 프라이머리도 아닌데 일반인들이 투표를 하도록 하느냐. 일반인들 여론조사는 특히 부정확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당신 100%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마 그 전 전당대회 때 이준석이라는 영선의 청년을 당대표로 뽑는 아주 이변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역투표가 있었다. 당심에서는 나경원 그때 후보가 큰 표차로 이겼는데 일반인 투표가 가담이 되니까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때가 7대3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고집을 피웠고 여러 가지 당내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때 100%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8개월 만에 쫓겨났잖아요. 그랬죠. 쫓겨나면서 역시 당신만으로 당대표를 뽑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거쳐서 총선에서 패배를 했는데도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당신 100%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총선에서 패배하는 거 아니냐. 총선 패배한 원인 중에서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당대회 룰을 다시 바꿔서 여론조사 30% 아니면 50%, 뭐 주로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주장하는 것은 50%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국민 여론조사가 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근원적으로 부정확합니다.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완전히 여론조사와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 3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앞에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을 때는 모든 여론조사가 힐러리 클린턴이 압승을 다 예언을 했는데 또 그걸 여니까 트럼프의 승리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정확한 여론조사로서 당대표를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뭐 미국식으로 그러면 그날이라도 투표소에 가서 당원 신청서 넣고 투표를 하는 식으로 일종의 오픈 프라이머리식으로 하자.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 민주주의에서는 당대표 제도가 없어요. 이게 대통령제 국가입니다만 당대표 제도가 없고, 물론 영국에서도 당대표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원내대표는 있어요. 그래, 원내대표 일종의 당대표고, 그래서 이기면 총리를 합니다. 곧장 총리 자리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묘하게 원내대표가 따로 있고, 리딩 플로어가 따로 있고, 또 당대표를 따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에 외국에는 없는 사무국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이 획일적 체제를 갖추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수직 계열화돼 있다 이 말씀이세요. 옛날처럼 총재 제도는 아니더라도 당 대표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제도를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 이 생각을 늘 하는데. 변호사님, 그래도 이 질문엔 답은 해주셔야 됩니다. 나경원 후보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세 분은 출마를 할 것인지. 세 분은 아마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 전대율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한동훈 말도 없었고
그 6말 7초 얘기만 딱 있었을 때는 한동훈 롤백설이 없었거든요. 등판설이 없었고 유승민설도 그때는 약간 잠잠했어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었지만은 유승민 등판을 할까 하는 물음표는 있었는데 등판한다 이런 말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나경원 대표설이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나경원 그리고 그 뒤에 또 안철수가 그렇다면 나도 나가야지 이런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두 분이 직접 투입이 됐다. 그런데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허명이다. 이런 말하는 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두 분 또 지금 다시 한번 스스로를 추스릴 때지 이번에 선거에서 어렵게 당선이 됐지 않느냐. 예. 안철수는 분당갑 그리고 나경원은 동작 어려서 솔직히 어렵게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신들은 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야말로 이 민심을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출마를 자신하는데 나는 오히려 윤상현 의원도 나는 괜찮은 얼굴이라고 봐요. 내가 이 특정인을 편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아직 윤상현 의원은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윤상현 의원은 이번에 내가 왜 괜찮다고 보는가 하면 혁신을 얘기를 하거든요. 중앙당을 파괴할 정도로 바꿔야 된다. 난 그 판단이 옳다고 봐요. 그래서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이 나는 만약에 다 이 무대에 올라가면 괜찮은 컨벤션 효과는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대룰을 바꾸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한동훈과 유승민이에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황우여 대표가 등장을 해서 6말 7초로 알려진 이 전당대회 예정 시간을 갑자기 8초로 늦춰버렸단 말이에요. 8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또 몸풀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은 나는 무조건 나간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이 안철수,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 이 세 사람의 어떤 대결보다는 오히려 관심을 가진 것이 한동훈과 과연 유승민이 어느 쪽이 더 민심을 잡을 것이냐. 바로 여기 이제 세상에 관심이 몰린 거예요. 예. 만약 그 두 사람이 나오면 그런데도 이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이 세 분이 또 나올 것이냐 하는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교통 정리가 좀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전대룰 문제는 하루빨리 당의 당선자 총회 그리고 그 전에 당의 중진회의 같은 데서 의견을 모으고 당선자 총회에서 밤을 새우더라도 이 경론을 벌이더라도 결론을 내야만 된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비대위원장이 또 비대위원들과 결정을 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당선자 총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된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룰을 바꾸는 것도 새 지도부가 바꿔야지 왜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느냐. 선거 직전에 이 경선 규칙을 바꾸는 것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 이게. 지금 이대로 치르자. 지금 비대위 혁신형 비대위가 아니라 관리형 비대위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 관리형 비대위로서 지금 현재의 당헌대로 민심 빼고 문자 그대로 당심 100%로 뽑자. 이래 되면 이제 뒤로 엎어질 분이 바로 유승민 전 의원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거 그러면 당이 언제 혁신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승민 의원의 명분은 그겁니다. 그쪽에도 유심초라는 막강한 팬심들이 있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많아요. 왜 일반인 투표를 가미를 하면 왜 유승민 그리고 한동훈 이 두 사람이 빅투로 나섰느냐 하면 일반인의 지지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참 이 고민이 깊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를 임기 6개월짜리로 하자 이럴 수는 없는 문제고 역시 이제 임기 2년으로 가야 되는데 또 하나 논란이 새 대표가 과연 임기를 2년으로 하든 전당대회에서 또 하나 있거든요. 이 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이
그 출마하는 사람이 언제 그만두느냐, 1년 반 전에 그만두느냐, 1년 전에 그만둘 수 있느냐, 당직을. 예. 이제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현행대로 1년 반 전에 그만두도록 하면 우선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또 다음 대권을 노리는 분들은 그럼 난 출마 안 하겠다는 분이 나올 겁니다. 아마 유승민 전 의원도 역시 다음 대권을 노리고 있으니까 결국 그럴 수 있고 또 지금 그 우리가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세 분 다 대권 주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안철수 그 의원은 늘 대권 주자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당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전대룰과 바로 그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대선 주자가 언제 당직을 그만둬야 되느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건 뭐 밤을 새우서라도 경로를 벌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전당대회가 에서 계속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요. 우선 전당대회를 6말 7초에 하느냐 8초에 시기? 하느냐 예. 이것도 문제고 두 번째 룰을 언제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고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헌은 마지막 언제 그만둘 수 있느냐 이런 제 얘기도. 생각은 예. 룰은 그대로 하되 그리고 이게 대선 주자가 언제 그만두느냐 하는 것은 사실 1년 반 전에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한 1년 전 내지 아니면 6개월 전 떠나도 괜찮지 않느냐. 그 뭐 굳이 꼭 1년 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이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알겠습니다.